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뭐 말하는 설이 있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또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2025년에 백두산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킬 거라는 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백두산을 연구하셨고 실제 10여 차례 방문한 전문가십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과학부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인사 나눠주시고. 자, 백두산 폭발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 교수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 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스냐? 교수님. 노입니다. 노.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0년 주기설을 또 말씀을 하거든요. 이 2025년 폭발설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라는 것이 이제 백두산 대분화가 서기 946년에 있었거든요. 예. 946년, 947년에 있었는데 네.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역사서에 예. 한 16회, 17회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네. 폭발했던 그 네네. 후에 추가적으로. 근데 예. 그것이 백두산 천지에서 분화했는지 위치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 어쨌든 그러한 분화 기록이 있고, 근데 그런 걸로서 이제 뭐 100년 주기다, 뭐 50년 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하. 정확히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것은 아니다. 이 주기로 파악하기보다는 차라리 확률적 분포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정도로 백두산은 그렇게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쉽게 정형적이지 않다. 네네. 그러면 조짐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화산이 폭발한다는 전제를 하에 어느 정도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폭발할 징후 뭐 이런 것들. 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비근한 예로 2014년에 예. 일본의 온닷계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지각으로 보면 유라시아판하고 북미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그 동일본 쪽이 북미판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이제 그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서남 일본이 유라시아판에 속합니다. 예. 근데 그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후지산 온다케산입니다. 예. 근데 2014년에 온다케산에서 이제 산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 60여 분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이면 최근이고, 그러네요. 그 일본이 화산 재해, 지진 재해에 관한 하는 전 세계 최고였죠. 자기네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네, 가장 그 대비를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예. 조짐조차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바로 당한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탐지를 못한 것이지. 예. 따라서 왜 그러냐? 우리는 지표에서 관측하거든요. 예. 화산을. 예. 화산을 일으키는 근원은 마그마입니다. 지표로 관측하지만 마그마로 네, 인해서 마그마 활동이 지표로 나타나는 게 화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 밑에서 한 7km 예, 아래에 마그마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건 중국에서도 확인을 했고 북한 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그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왜냐하면 마그마는 크게 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고 예. 하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습니다. 예. SiO2가 이제 많은 쪽이 70% 이상이고 예. 이건 한 45% 정도 되는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굉장히 점성이 낮아가지고요. 예. 그냥 흐릅니다. 하와이 용암처럼 이렇게 흐릅니다. 제주도처럼요. 예. 그래서 이것은 큰 폭발을 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유문암질 마그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화산 마그마라는 것이 이제 압력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위치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 따라서 이러한 압력에 따라서 이
이 화산가스가 이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거든요. 우리가 맥주병을 딱 따면 거품이 확 올라오잖아요. 예, 압력이 예. 낮아지면 음흠.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위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거품이 이게 화산가스가 많아지는 거죠. 예, 예. 그것이 고온에서는 음. 초임계 유체로서 작동합니다.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데 밀도는 액체만큼 크고 예. 그리고 확산은 기체처럼 합니다. 음. 온도는 마그마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그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활발한 게 백두산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아, 백두산에 그럼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다. 7km 아래, 네. 천지 아래 7km. 아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 얘네들은 여기가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런 활동이 자연스럽거든요. 자기네가 놀던 데라서. 예. 근데 우리가 단 그것을 이제 디텍트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관측해서 것이고 관측하지 못하는 네, 것이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지금까지로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예. 진료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짚었을 때 촉진. 혹은 외상으로 봤을 때 예. 좀 상태가 어떻겠다. 음.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럼 뭐 어떻게 해야 CT를 됩니까? 찾아 뭐 찍어보고 이래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 내부도 봐야 되잖아요. 7km 안에 쭉 들어가 봐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의 존재를 확실히 공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장비를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서 어레이를 깔면 우리가 얘네들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냥 터진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 우리가 얼만큼 그러한 곳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예. 현대과학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욱이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옛날에는 모델링을 이제 어떤 분야별로 했지만 예. 최근에는 그것을 컴퓨터 과학의 발달로 음흠. 특히 이제 인공지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예.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마그마의 거동을 도대체 마그마의 거동을. 도대체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느 만큼 쌓이느냐, 아하. 얼만큼 또 소비되느냐, 어디에 또 축적이 되느냐, 이것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네. 그다음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부가 북한 중국의 정부가 네. 조인트 해가지고 해서 같이 그런 걸 심어서 그 연구 결과나 그 측정치들을 갖다 공유하고 같이 해석하고 이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안 되나요? 저희가 이제 현재 2007년에 북한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네. 우리에게 왜냐하면 2002년도에 백두산에 화산 그런 그 징후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네. 예. 2002년도부터 2005년 말까지요. 3년 반 동안 화산 지진이 들끓었었어요. 아하. 그래서 많이 났던 때는 한 달에 한 250회 가까이. 그래서 북한 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약 한 8,000회 정도가 지진이 관측했답니다.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천지에서. 그 시기예요. 예. 따라서 그 당시에 저희는 터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2년에 네. 예. 그때 전체적으로 위성에서 봤을 때 한 10cm 이상이 천지가 부풀어 올랐고요. 아하. 예, 화산가스니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했었군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는데 불행 중 이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자주 터져야 됩니다. 예. 조금씩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상태를 좀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북한 당국도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남북 공동 연구를 같이 합시다. 북한이 제안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안까지 만들었는데 예. 그 다음해에 이제 MB 정권으로 바뀌면서 아하. 이것이 이제 또 남북 아. 경색이 돼서 유야무야가 됐어요.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백산이 다시 소환됐는데 예.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져가지고 항공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한 것이 백두산 대분화의 100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아하. 그때 우리가 항공 여러 가지 항공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손실을 이제 보았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거의 한 서너 달 지속이 지속되고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예. 백두산 문제가 다시 나와서 북한에서 두 번째로 제안했습니다. 아, 또 제안했어요, 북한이.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문가 대표단인 남한에서 네 사람이 갔었습니다. 아하. 그때 교수님도 예. 가셨던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남쪽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이제 사인 다 했습니다. 예. 대표 민간 대표들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정부 채널로 이제 앞으로 예. 연구할 때는 정부 채널로 제안하면 받겠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다가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또 이런 이제 학술적인 그러한 또 이슈가 있어서. 예, 이슈가 있었고 또 남북에 또 이를테면은 뭐랄까요 미사일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핵실험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백산이 다시 묻혀 있다가 예. 2015년에 북한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그 사람들은 그냥 2007년, 급하군요, 11년, 그냥. 2015년.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안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만큼 네네. 급하다는 북한 얘기죠. 내부에서도 이거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제안이 왔던 거네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추리를 한다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북경에서 만났고요. 아하. 예, 만나서 우리 잘 해보자.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두 달 후에 또 이제 그런 미사일을 쏜 미사일 다음에 쏘고 네, 핵실험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시 또 들어갔군요. 네, 들어가 있다가 2017년도에 영국, 미국 그 백산 연구팀들이 예.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네네. 백두산을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네. 아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부 조합해 보니까 예. 2011년도에 예. 우리하고 북한하고 만나서 서명까지 했는데 예. 그때 북한이 하여튼 우리하고 이것이 조금 잘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랑 하는 것 자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딱딱했었고, 예. 그런 것이 조금 좀 아쉬웠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4월 초에 이제 그 서명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게 몇 근데 년도죠? 그러니까 2011년. 11년도. 네. 예. 근데 그 영국, 미국 팀들에게 이제 그 북한에서 컨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리처드 스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사이언스지의 이제 그런 편집장이었는데 네. 그분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 미국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그걸 뚫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화산 폭발이 되면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피해 규모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초기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그 관측 장비에서 지금 현황을 우선 파악해야 현황을 되니까. 하고. 그래서 당시에 지진계가 6기가 들어갔는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사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영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러한 연구를 제출했거든요. 예. 이걸 해도 되겠느냐?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네. 근데 이것이 11조 2항에 해당되느냐 대북제재위원회 그 11조 2항이 예외 조항입니다.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연구는 이것은 예외로 한다. 그랬을 때 그걸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자기네도 평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 아니에요. 예. 그 유엔이라는 것이. 예. 근데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그런 견지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 조항에 속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줬어요. 선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수님께서 대북제재 저희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큰 활화산은 좀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고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예전에 946년인가 한번 대규모로 폭발을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만 있는데 네네.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로서는 멀리서 이제 이렇게 그러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뿐이고 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시야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기서, 규모거든요. 그 화산재를 그 양으로 이제 분화 지수를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쏟아낸 것이 남한의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쌓으면은 1m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남한 전체를 1m로요. 네네. 와.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동해에도 뭐 10cm에서 5cm 이렇게 쌓여 있고 백두산을 향해서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퇴적 상태를 보고 저희가 지금 연구해서 파악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시추를, 네. 그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만약 뭐 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만 폭발하면 폭발을 하면 남한으로 이 피해가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네, 피해 자체는 남한으로 오기는 힘듭니다. 아. 남한에서 백두산 화산재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거에도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화지수 뭐 2, 3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화산 연구를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것은 남쪽으로 날아온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아닙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이것은 큰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의 100분의 1만 일어나도 아마 북한이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 100분의 1이라는 건 분화지수 5고 그건 세인트 헬렌에서 보여줬거든요.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1980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북한은 마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왜냐하면 그 이제 터지게 되면 예. 이것이 성층권 위로 일단 올라가거든요. 건가요? 예. 우리는 지금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우니까 무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겠죠. 그래서 대류가 되는데 예. 성층권은 그러니까 밑에가 춥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예. 따라서 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무거운 게 밑에 있으니까 성층권이고 예. 비행기가 성층권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성층권에는 항상 서에서 동쪽으로 제트기류가 불어요. 네. 서에서 동쪽으로요. 네. 따라서 그 성층권이 10km 위에 있거든요. 예. 백산이 뭐 4 이상 터지게 되면 예. 성층권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대부분은 동쪽으로 올라가지 네. 남쪽으로 흘러오는 것은 대륙권에서는 우리가 계절풍이 불지만 네. 성층권은 계절풍이 기절풍하고 아니구나. 관계가 계절에 없거든요. 상관없이 그럼 오히려 동쪽으로 하면 동해를 해서 일본 쪽으로 일본 쪽으로 넘어갈 많이 확률이 가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항공이나 이런 데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 당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백두산이
천지에 물이 엄청 담겨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것이 20억 톤 정도 담겨 있는데 네. 이 밑에는 천지 밑에는 아마도 이산화탄소 액상화된 이산화탄소가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아. 큽니다. 이것이 이것이 터지게 되면 재수없게 중앙에서 터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흘러 넘치는데 질식해서 좀. 네네 이게 50km는 질식사 100%입니다. 아하. 50km 반경, 예. 100km는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말 그대로 대재앙이군요. 네네. 음. 그래서 실제로 1986년도에 백두산보다 8분의 1 규모의 니오스 화산이라고 아프리카에서 그것이 이 분화구 벽이 무너지면서 예. 그러면서 흘러 넘쳤거든요. 예. 그 25km의 반경의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기절했다가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25km. 질식사했습니다. 아 근데 그건 그렇고 말이죠. 아니 거기 이제 마그마가 있는데 북한에서 계속 거기서 핵실험을 가지고 뻥뻥 때린단 말이죠. 그럼 그 충격이 아마도 갈 집안이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영향은? 네,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이 핵실험이라는 것은 위로 가거든요, 에너지가. 예. 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인공 핵실험은 파장이 짧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120kPa 정도를 우리가 대기압이 100kPa입니다. 예. 대기압보다 1.2배 정도의 충격을 주면 마그마가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6차까지 했을 때 60kPa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핵실험 북핵실험이 규모 6.3 굉장히 큰 걸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마그마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백두산의 그 조짐은 어떻습니까? 그때 2002년에 화산 조짐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막 물이 막 끓고 뭐 가스가 나무들이 고사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그러한 이벤트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르고요. 그 터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02년 6월 29일 날 예. 그 태평양판이라고 이게 이제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 들어가고 있는 게 백두산에서 한 500km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꺾이는 부분에서 지진이 가끔 한 20년에 한 번씩 규모 7 이상이 납니다. 굉장히 깊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때 이게 있었어요.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들끓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냐? 저희가 실제로 의심한 거는 1994년에 의심했어요. 1994년에는 관측 장비가 없었어요. 중국에도 백두산에 관측 장비가 없었는데 예. 94년에 이제 칼데라가 북쪽에서 막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그랬는데 2002년에 다시 한번 또 그런 게 재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나왔는데 교수님. 네.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할까요? 우리 과학자들도. 네, 우선 학자들은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선수가 좀 그러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키워야 되겠고요. 그건 최소한의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건 북한은 민간이 오히려 그 탑다운밖에 없습니다. 예. 바텀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요. 따라서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즉 정부의 그러한 정부 대 정부로서 제안을 하는 것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